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18학번 이민재입니다. 저는 LLM을 둘러싼 최신 연구 흐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난 모멘텀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표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3.5 터보 모델로 여러 가지 NLP 태스크를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느냐를 비교 실험을 한 그런 논문이었는데 NER 빼고는 대부분 다 GPT가 소타 성능을 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추론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별개로 그냥 성능만 딱 놓고 봤을 때 뭐 LLM이 이제 NLP 분야를 정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방면의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내서 그러면 저는 모든 문제를 결국 언어 모델링 문제로 치환하는 것에 큰 유용성을 느껴서 가장 이것을 잘하는 LLM을 둘러싼 최근의 연구 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전부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제가 관심 있었던 두 가지의 논문 정도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리액트라고 하는 논문인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프로젝트에서도 그렇고 세미나에서도 그렇고 라그라는 게 자주 나왔는데 그 라그의 연장선상에 있는 논문이다라는 느낌을 받은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논문에서는 인간 지능의 고유한 특징은 구술 추론을 이 태스크 액션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언어로 사고를 하겠죠. 그런 것이 인간 지능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연구 결과들에서도 뭐 로보틱스나 뭐 이런 데서도 이런 버벌 리즈닝을 활용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의 문제점은 먼저 그 리즈닝을 하는 과정에서 LLM의 인터널 논리지만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뭐 환각 현상이라든지 지식 업데이트가 안 돼서 좀 구식의 그런 지식을 활용한다든지의 문제가 있었고, 또 액션 같은 경우는 이 액션에 이 구슬 리즈닝을 적절한 플래너로 붙여서 액션을 하기 전에 플래닝을 생성하는 그런 것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는 이 리즈닝과 액팅을 통합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 논문입니다. 그림으로 좀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왼쪽에 이제 COT 계열의 프롬프팅 방식은 결국 모델의 인터널 논리지를 사용해서 어떤 추론을 하는 과정이고, 또 오른쪽의 액션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관찰이 들어오면 그 관찰에 대한 액션을 이렇게 하고 그 액션을 통해서 또 어떤 관찰 결과가 나오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건데, 이 리액트는 이 리즈닝과 액션을 하나로 합친 패러다임으로 이 리즈닝과 하나로 합침으로써 리즈닝과 액션을 좀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에이전트가 챗봇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지능형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겠죠. 이 에이전트가 어떤 태스크를 솔빙할 때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은 일반론적으로 그냥 뭐 어떤 타임 스텝에서 어떤 타임 스텝마다 관찰 결과가 있고 그 관찰 결과들의 집합이 이제 저 C 서브스크립트 T 컨텍스트로 들어가서 저 컨텍스트는 이제 타임 1부터 뭐 T까지의 관찰 결과와 그 관찰 결과에 붙어있는 액션이 집합이겠죠. 그 집합의 컨텍스트를 활용해서 다음의 액션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일반론적인 방법일 텐데, 이 C 서브스크립트 T에서 A 서브스크립트 T로 매핑하는 이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것은 지나치게 매우 좀 추상적이거나 계산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좀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챗 GPT한테 좀 어려운 좀 복잡한 산술 문제를 프롬프트로 줘서 인풋으로 줘서 바로 답을 내게끔 하면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델 안에서 어떤 뭐 행렬 곱을 통해서 뭐 내부적인 어떤 리즈닝 과정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액트의 방법론은 그 액션 스페이스를 랭귀지 스페이스와 합쳐서 증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강된 그 언어 공간에서 좀 보조적으로 의미를 줘서 다음 액션을 줄 때 더 나은 액션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인데, 그래서 이 그러니까 랭귀지 스페이스에 속해 있는 액션은 뭐냐면 뭐 COT 같은 리즈닝 트레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냥 뭐 스텝 바이 스텝 이런 문장과 같은 사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랭귀지 스페이스는 사실 언어 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말이든 들어갈 수 있어서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자들은 여기서 이제 LLM을 활용해서 그 퓨처 프롬프팅을 쓴 LLM을 활용해서 적절한 어, 적절한 컨디션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액션과 관찰 결과와 그에 따른 액션만 있었다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컨텍스트는 그 언어 공간에서 나온 어떤 사고나 리즈닝 트레이스를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그 다음 액션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리액트의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프롬프트로 보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QA 태스크에서 이제 리액트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론적으로는 뭐 저렇게 퀘스천을 주면 바로 앤서를 내뱉는 형식이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프롬프트 방식인데, 여기서 리액트 같은 경우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액션과 사고와 관찰 결과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읽어보면 애플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계를 다른 기기로 다른 기기로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 기기에 대해서 찾아줄 수 있겠어? 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아이팟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보다 그 리액트처럼 먼저 어떤 것을 찾아야겠다라는 플래닝을 사우트 원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플래닝에 따라서 애플 리모트라는 것을 찾아보고 서칭을 하고, 라그와 비슷하죠. 그 추론 과정에서 이제 검색 증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검색 결과를 관찰 결과로서 가져오고, 그 관찰 결과에 대한 플래닝을 다시 사우트2로 만들어서 다음 액션에 대한 플래닝을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답변이 키보드 펑션 키스라는 것을 찾아내는 리액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순한 QA 태스크에서 리액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론을 활용한 예시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게임 디시전 메이킹 분야에서 리액트를 활용한 예시인데, 또 비슷합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 당신은 어떤 방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이 방 안에서 어떤 것을 찾아서 그것을 어디로 옮겨야 된다라는 어떤 문장을 줬을 때, 이 리액트 같은 경우는 그 세부 태스크로 잘라서 그 태스크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결과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실행한 결과를 관찰로서 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다음 플래닝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인 태스크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것을 프롬프트 방식으로 별도의 LLM 튜닝 없이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그 QA 오타가 있는데, 핫스팟 QA와 피버 이 두 가지 벤치마크에서 뭐 스탠다드나 COT 아니면 그 액트 온리라고 하면 라그와 비슷한 종류의 프롬프팅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고, 디시전 메이킹 태스크에서도 기존의 이제 강화학습 기반의 에이전트보다 LLM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여기선 좀 더 많이 성능을 높게 개선했더라고요. 그런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프롬프트 말고도 저자들은 그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으로 모델을 이렇게 모델을 죄송합니다. 힘드네요. 모델의 성능을 내봤는데 그 프롬프트 방식보다 훨씬 더
스케일링 이펙트를 높게 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파인 튜닝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뭐 인스트럭션 튜닝처럼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인풋으로 붙여서 아웃풋을 내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리액트 코드도 공개되어 있어서 제가 돌려보진 않았지만 그 오픈 AI 키만 있으면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실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논문은 이제 DPO라는 논문인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아, 갑자기 넘어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DPO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그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그 성능 개선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로 인한 거냐면 결국 LLM이 그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코퍼스로 하게 될 텐데 해당 코퍼스에는 뭐 정말 대규모니까 여러 가지 뭐 편향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뭐 50% 어떤 대규모 코퍼스에 50% 이상 존재하는 어떤 일반론적인 오해를 LLM이 그대로 답습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파인 튜닝만으로는 LLM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화학습 방법론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챗GPT의 전신인 인스트럭트 GPT에 쓰였던 RLHF가 있겠죠. 그래서 이 RLHF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면 먼저 리어드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만들어 놓은 두 가지의 쌍의 응답이 있으면 그 응답에 대한 그 프리퍼런스가 달려 있는 페어와이즈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걸로 먼저 리어드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그 리어드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폴리시 러닝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그 PPO라고 하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최적의 해를 찾아간다고 하는데 이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자세히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강화학습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는 게 그 미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굉장히 좀 계산도 힘들고 이런 과정이 복잡하고 또 이 PPO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정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DPO라고 하는 것은 RLHF의 그 투스테이지 학습을 한 번의 단계로 바로 이름에서부터 다이렉트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그 폴리시를 러닝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그 수학적인 증명하에서 기존 RLHF에서 얻은 그 최적의 폴리시와 동등한 폴리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문제로 정의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변수 변환으로 간단하게 증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리어드 모델링 없이 바로 그 프리퍼런스 데이터로부터 바로 그 폴리시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안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증명 과정을 보려면 좀 RLHF에 대해서 좀 봐야 하는데 먼저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사전 훈련 LM을 파인 튜닝한 모델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의 선호도 분포를 규정하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RLHF도 이 브래들리 테리 모델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는데 보시면 Y1과 Y2가 응답 1, 응답 2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R 스퍼스크립트 스타가 이제 그 인간 라벨러가 프리퍼런스를 붙인 과정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Y1과 Y2 중에 어떤 것이 더 프리퍼런스를 높은 확률인가 하는 것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이 브래들리 테리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LHF는 그래서 이 브래들리 테리 모델을 가지고 먼저 저 인간 라벨러의 프리퍼런스를 결국 추정을 해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이 XY로 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한다고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로스는 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하겠죠. 그래서 그 기존에 처음에 얻었던 그 파인 튜닝된 모델 위에다가 리니어 레이어를 올려가지고 그 선호도에 대한 스칼라를 내뱉는
그런 리어드 모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어드 모델이 아예 새롭게 모델링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기존의 LM에다가 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기존의 LM에다가 리니어 레이어를 올려서 스칼라 값을 내뱉는 방식으로 리어드 모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강학습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이 학습된 리어드 펑션을 사용해서 LM에게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폴리시를 러닝한 LLM을 도출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게 단순히 폴리시만을 잘 따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LLM이 생성해내는 그 유창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파인 튜닝된 모델과 그렇게 KL 다이버전스가 벌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폴리시를 잘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추가적인 컨스트레인트를 준 수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RLHF고 다음은 이제 DPO인데 DPO는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 목적 함수 앞에서 봤던 4번의 식으로 그대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어펜딕스로 되게 수식 전개해서 그 증명하는 과정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따라가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식 등급을 했더니 뭐 여기 양옆에 로그 씌우고 썸 알제브라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논문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펜딕스까지 이렇게 똑똑하게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목적 함수로부터 최적의 그 옵티멀 폴리시를 이렇게 식으로 도출하게 되고 이 식을 또 재배열해서 리어드 펑션의 관점에서 다시 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리어드 펑션을 앞에서 봤던 그 인간 선호도 분포 모델에다가 넣으면은 이 ZX라는 텀이 사라지고 또 네. 그래서 결국 이 파이 레퍼런스가 뭐냐면 그 기존의 LM과 유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멀어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 모델로 그 파인 튜닝된 LM을 넣어두고 여긴 이제 저게 뭐지? 어, 최적의 해. 발표 준비가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수식을 잘 배열을 했더니 결국 리어드 모델링에 관한 부분은 사라지고 그 프리퍼런스 데이터와 그 폴리시 텀만 남게 돼서 로스를 다시 구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사용하면 따로 리어드 모델링 할 필요 없이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바로 로스로 그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강학습을 할 필요 없이 인간 그 선호도에 얼라인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수식 전개와 같은 부분은 뭐 제가 이거 블로그를 참고하면서 되게 준비를 했는데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이거 정말 우아하다, 이거 정말 멋있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 평가 같은 부분은 크게 세 가지 태스크에서 평가를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감정 생성, 그리고 두 번째가 요약, 그리고 싱글턴 대화에서 얼마나 인간의 선호도에 잘 일치하는지를 측정을 했는데 신기하게 여기서 논문에서는 GPT-4로 그 인간 선호도를 측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 반박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서 인간과 GPT-4의 얼라인 여부도 측정을 했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치보다 인간과 GPT-4 사이의 일치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GPT-4로 이것을 측정해봤는데
먼저 이제 그 감정 생성 같은 경우는 이 KL 다이버전스가 벌어지지 않으면서 리오드가 높게 나오는 것이 좋은 모델인데, 보시는 이 노란색 점들이 DPO 계열이라는 점에서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히려 기존의 그 강학습 기반의 PPO를 했을 때는 뭐 학습의 불안 정속 때문에 뭐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인진 몰라도 오히려 더 안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요약 파트에서는 이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와 모델이 생성한 응답 간의 그 승률 여부를 GPT-4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템퍼레이처를 낮췄더니 DPO 방식으로 하는 것이 0.5의 베이스라인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글턴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레퍼런스 데이터보다 모델이 생성한 응답이 더 좋은 승률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3년부터 24년 초까지 LLM 관련해서 엄청난 논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요즘 코 LLM 뭐 리더보드 가면 다 솔라 계열인데, 솔라의 그 트레이닝 방식에 대한 논문도 작년 말에 나왔고, 또 라프트라고 해서 정말 라그를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라그에다가 그 미세 조정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막 전날 열심히 공부하고 가서 클로스드 북으로 시험을 보는 거라면, 락은 이제 오픈북이잖아요. 공부 안 하고 이제 오픈북으로 봐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일 텐데, 전날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서 오픈북으로 보면서 시험을 보는 학생이 제일 잘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라프트, 뭐 라그와 미세 조정을 하이브리드한 방식의 논문도 3월에 나왔고, 또 페이지드 어텐션이라고 해서 지난번 세미나에서 그 플래시 어텐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비슷한 좀 연산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논문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LM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논문들을 참고해서 또 읽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 자료는 이거 같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